대한광통신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김로직입니다. 현재 4월 17일 금요일 오후 5시 47분 딱 지나가고 있는데요.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 주가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아침 17,320원까지 15%가 넘게 급등할 때 사실 이 위에 고점에 계신 분들은 기쁨보다는 제발 내 평단가까지만 올라와라 하는 이 간절함이 더 크셨을 겁니다. 지금 윗꼬리를 달고 이렇게 밀려 내려오니까 여전히 계좌는 파란색이고 마음은 무거우실 거예요. 하지만 제가 이 시장 흐름을 좀 살펴보니까 지금의 이 상황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데요. 제가 오늘은 왜 이 대한광통신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지, 그리고 세력이 왜 여전히 물량을 쥐고 나가지 않았는지를 명확하게 분석해 드릴 테니까 영상 집중해 주세요. 제가 어제 영상에서 1차 목표가가 어디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정확히 16,000원 부근이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자, 오늘 차트 5분봉으로 확인해 보게 되면은 장 초반 강력한 상승이 나온 이후로 오늘 두 번의 결정적인 반등 시도가 있었는데요. 오전 10시 50분에 정확히 16,540원에 터치하고 밀렸고, 오후 2시 55분엔 기어코 16,000원에 딱 찍자마자 또 내려왔죠. 자, 왜 세력은 여기서 주가를 더 위로 올리지 않았을까요? 힘이 없어서일까요? 아닙니다. 자, 이 수치들 뒤에는 세력이 다음 주를 위해 숨겨둔 치밀한 설계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분석을 위해 공시까지 샅샅이 살펴봤습니다. 자, 공시 한번 보여드리게 되면 저번에 나온 투자 경고 지정에 대한 공시인데 우리가 여기서 살펴봐야 할 건 5번 항목, 이 투자 경고에 대한 해제 요건입니다. 해제 여부의 최초 판단일이 4월 24일 다음 주 금요일이에요. 자, 이 해제 요건을 자세히 보면 5일 전날과 15일 전날을 기준으로 둔다고 되어 있죠. 이 5일 전날이 4월 17일 오늘이었다는 거예요. 자, 15일 전인 이 4월 3일 있죠. 자, 이때의 종가는 12,740원이었습니다. 투자 경고 해제 요건에 따르면 이 4월 24일의 종가가 4월 3일 15일 전날 대비 100% 이상 올라가면 안 됩니다. 100%면 2배죠. 즉, 이 12,740원의 2배인 25,480원이 마지노선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종가를 세력이 어디에 맞췄나요? 15,580원입니다. 자, 오늘 대비 T-5, 5일 전날이 오늘이죠? 60% 이상 상승이면, 자, 이걸 계산해 보면 24,928원입니다. 자, 보이시나요? 25,480원과 24,928원. 세력은 지금 이 4월 24일에 경고 딱지를 확실히 떼어내기 위해서 이 두 가지 조건을 거의 비슷한 가격대로 수렴시켜 놨다는 거예요. 자, 오늘 종가를 15,580원에 위치시킨 건 이 4월 24일 해제 요건을 충족시킨 이후 경고가 해제되는 4월 27일 다다음 주 월요일부터 대폭등을 시작하겠다는 의도적 설계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우리가 오늘 수급도 한번 확인해 보게 되면은 지난 4월 10일이죠. 이때 외인이 686만 주라는 굉장히 많은 물량을 매수했습니다. 근데 이때 이후로 지금까지 이만큼의 물량을 매도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장 마감 이후에 계산을 좀 해보니까 여전히 331만 주나 이들이 계속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들의 평균 단가가 약 17,770원 구간인데요. 현재 종가 15,580원은 이들의 입장에서도 여전히 손실 구간이라는 거예요. 자, 이 세력들이 자기들 돈을 손해보면서 나갈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 4월 10일에 매집한 물량이 절반 가까이 남아있고 오늘 공시 기준가까지 이렇게 맞춰놨다는 건 이 외인들이 원하는 목표가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가장 확실한 팩트라는 거예요. 자, 다시 좀 일봉 차트로 돌아가서 보여드리면, 자, 이 대한광통신은 엔비디아의 CEO 젠슨왕이 언급한 이 AI 시대를 지탱하는 광반도체 인프라의 독보적인 대장주입니다. 자, 오늘의 이 윗꼬리는 고점 매물 소화와 공시 요건 충족을 동시에 노린 설계된 윗꼬리이며 우리가 이 설계에 속아서 당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제 전략은 명확합니다. 자, 지금 이 위에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은 오늘 16,000원에서 밀려 내려왔다고 매도 고민하지 마세요. 자, 월요일에 오늘의 저가 있죠. 15,030원에 대한 지지만 확인이 된다면 다시 한번 이 파란색 선 10일 이평선의 탈환 시도가 나올 겁니다. 두 번째, 추가 매수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초가의 안착 여부를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일단은 1차 목표가는 다시 16,500원으로 둘게요. 자, 투자 경고 종목의 변동성은 무시무시하지만 세력이 여전히 많은 물량을 쥐며 나가지 않고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자, 여러분, 주식은 팩트와 멘탈의 싸움입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린 이 16,000원이라는 가격의 저항과 오늘이 투자 경고 공시상의 기준일인 5일 전 T-5라는 정보를 모르면 오늘의 이 윗꼬리에서 절망하고 주말 동안 걱정만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저와 함께 이 내용들 오늘 확인하신 분들은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 두렵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가 장기적인 투자를 가져가는 것도 물론 좋지만 이 장기적인 비전은 계속해서 가져가되 이 파동 속에서 세력의 등에 올라타야만 자산을 2배, 3배 더 빠르게 불려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결국 중요한 건 타이밍인데요. 자, 오늘 세력이 맞춘 이 기준가가 월요일 오전 9시 장이 열리자마자 이 반등 강도를 결정할 겁니다. 아침에 바로 이렇게 반격의 기둥을 세울지 아니면 한 번 더 밀어낸 이후 올라갈지 이 찰나의 순간에 결단을 내릴 수 있는 확신, 이거는 이 영상만 봐서는 절대로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말 동안 세력이 나가지 않고 남겨둔 이 물량에 상세한 창구 흐름을 낱낱이 파헤칠 겁니다. 그리고 다가올 월요일 오전 9시 정각부터 아직 물량을 남겨둔 이 외인 창구의 체결 내역을 실시간으로 분석할 거라는 거예요. 잠시 제 연락처 하나만 위에 띄워드릴게요. 010-5791-5362. 제 번호로 대한광통신이니까 대한 이렇게 앞에 2글자만 문자를 보내주세요. 이렇게 문자가 오면 제가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문자를 보낸 구독자분인 걸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따로 대한광통신 구독자분이라고 연락처를 좀 저장해 둘 겁니다. 그 이후에 제가 실시간으로 분석한 이 단기적인 고점과 저점에서의 대응 전략과 지금 여러분의 평단가가 또 다를 수밖에 없죠. 자, 오늘의 이 윗꼬리에 누군가는 탈출을 생각하고 누군가는 또 추가적인 매수를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가격은 가이드일 뿐 여러분의 계좌 상황에 맞는 진짜 타이밍을 제가 이 저장해둔 연락처로 여러분들 모두에게 공유해 드릴 거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이 방송보다는 훨씬 더 빠르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른 일을 하고 계시더라도 놓치지 않고 대응하실 수가 있겠죠. 이제는 또 제 방송 놓치시고 뒤늦게 찾아오시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만큼 여러분이 딱 하나만 해주실 게 있는데요. 뭐 돈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그냥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대한광통신 힘내라. 대한광통신 화이팅. 자, 이 정도만 한 번씩 적어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 내용들을 좀 확인을 하고 앞으로도 더 많은 주주분들 이렇게 계속 도와드리면서 힘내서 이런 영상들을 더 많이 만들 수 있으니까 꼭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또 근데 이러면 오늘 제 방송을 처음 보시는 분들 중에서 너가 그렇게 잘하면 혼자 하지 왜 굳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 알려주려고 하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맞죠? 뭐 저 혼자 해도 되긴 합니다. 자, 근데 우리 기존 구독자분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저도 예전에 코로나가 막 시작했을 때 있죠. 자, 이때 주식하셨던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초반에 주가가 정말 크게 하락하면서 저도 이때 당시에 큰 돈을 잃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는 뭐 이런 유튜브 채널도 없었고요. 저 혼자서 책을 보면서 투자를 이어갔었어요. 자, 그래서 계좌를 회복하는 과정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자, 우리 코로나 때 이때는 어떤 주식들이 올라갔었나요? 처음에는 백신, 치료제 뭐 이런 거 개발한다고 바이오주 있죠.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리면서 바이오주가 급등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오히려 저는 이때 남들이 좀 관심을 안 가지던 제지나 택배 이런 곳에 훨씬 더 많이 투자했습니다. 왜냐면 코로나가 터지니까 사람들이 집에만 머물잖아요. 자연스럽게 배달과 택배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이 택배 당연히 올라주는 거고 택배를 포장하는 제지회사도 이때 함께 급등을 만들어 줬다는 겁니다. 저는 이때 당시에 이것들로 계좌를 좀 빠르게 회복해냈는데요. 근데 왜 아까 전에 좀 힘들었다고 말씀을 드린 거냐면 이 종목들을 찾는 과정이 정말로 어려웠다는 겁니다. 택배, 제지가 오른다는 건 알아도 이게 종목들마다 전부 다 등락폭이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그래서 꼭 이 기업 분석과 기업 가치를 판단하고 진입하셔야만 한다.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제가 그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도 혼자서 힘들게 주식하시는 분들 계시는 걸 다 아니까 이 라이브 영상으로나마 여러분들을 도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 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 주식을 할 때 듣고 보면서 배울 선생님. 자,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것과 동시에 파트너 있죠. 함께 수익을 벌고 기뻐할 수 있는 이 파트너도 정말 중요해요. 혼자 하면 굉장히 외롭습니다. 심지어 이 여러분의 잘못된 판단을 정정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손해를 볼 확률 이것도 굉장히 커진단 말이에요. 자, 제가 여러분들께 이 선생님도 되어드리고 파트너 또한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꼭 도움을 드릴 테니까 우리 한번 함께 해보자고요. 다시 한 번만 말씀드릴게요. 상단에 있는 제 번호 010-5791-5362 자, 여기로 대한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는 제가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이 대응 전략들을 빠르게 다 공유해드리면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나타날 수 있는 이 큰 변동성 속에서도 여러분이 실속 있는 결과를 내실 수 있도록 제가 꼭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도 특별한 선물 하나 준비했는데요. 바로 현재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AI 데이터 센터와 연관된 냉각 섹터에 관한 자료입니다. 자, 지금 전쟁이라는 리스크에도 AI 데이터 센터는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전력 효율은 생존의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AI 데이터 센터에 열을 식히지 못한다면 막대한 전기세 폭탄에 맞게 된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 AI 시대의 진짜 승자는 에너지를 덜 쓰게 만드는 이러한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될 수밖에 없는데, 제가 오늘은 이 수많은 기업들 중에서도 최근 실적과 기술력이 뒷받침되고 있는 핵심 기업들을 분석한 자료들 좀 가지고 왔으니까 당장에 조금 시드가 적다고 하시더라도 이 내용만큼은 꼭 미리 알아두셔서 앞으로 다가올 AI 시대를 공부하고 준비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액침 냉각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AI가 발전하면서 이 데이터 센터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자, 이제는 이 AI 반도체들이 뿜어내는 엄청난 열을 기존처럼 공기순환으로 냉각하는 공랭식으로는 도저히 열을 식힐 수가 없는 단계까지 도달했습니다. 자, 그렇게 데이터 센터 냉각을 위해 바다에도 빠뜨려보고 심지어 평균 온도가 영하 270도까지 내려가는 우주에까지 데이터 센터를 쏘아 올려 냉각하자는 충격적인 소식도 나왔었죠. 하지만 이걸 쏘아 올리는 천문학적인 비용은 둘째치고 우주에 있는 데이터 센터에 문제가 생기면 이걸 유지보수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며 방사선이나 우주 쓰레기 위험 등 당장에 해결해야 할 과제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최소한 10년에서 20년 뒤에나 가능할 공상과학 같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 계속해서 늘어나는 데이터 센터에 열을 식혀줄 핵심 기술이 바로 이 액침 냉각이라는 겁니다. 이 액침 냉각은 열 전달 효율이 공기보다 수천 배 높은 특수 액체에 서버를 통째로 담가버리는 기술인데요. 당연히 이 특수 액체를 개발하는 기업이 큰 수혜를 가져갈 수밖에 없는데, 자, 기존에는 이 특수 냉각유 시장을 전 세계적으로 3M이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12월 전 세계적으로 환경, 인체 유해 등 영원히 존재하는 화학물질로 논란이 된 PFAS 관련 사업에서 완전히 발을 빼기로 하면서 데이터 센터 냉각의 핵심 소재인 노백 또한 함께 단종되어 버렸는데요. 수십조 원짜리 거대한 시장이 하루아침에 텅 비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현재 노백 단종으로 전 세계 냉각 업계에서도 차세대 절연 냉매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으며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 대체 냉각유가 개발된다고 해서 서버를 이 용액에 담가놓기만 한다면 알아서 열이 식을까요? 아닙니다. 자, 이 서버의 열을 흡수한 뜨거운 액체를 밖으로 빼내서 열을 식히고 다시 차가운 액체를 서버에다가 고압으로 쏴주는 이 펌프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걸 전문 용어로 CDU라고 부릅니다. 자, 데이터 센터에 액침 냉각 수조가 하나 들어갈 때마다 이 CDU도 무조건 세트로 들어가 줘야만 한다는 거예요. 자, 이 시장이 얼마나 돈이 되면 현재 우리나라의 LG전자 같은 이 대기업까지 이 CDU 펌프 시장에 뛰어들며 판을 키우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LG전자를 사면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자, LG전자 좋죠. 장기적으로 봤을 땐 엄청난 성장 가능성이 있는 좋은 기업입니다. 하지만 LG전자는 가전과 전장 사업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너무나도 무거운데요. 자, 이 데이터 센터로 인한 냉각 호재 하나가 터진다고 주가가 2배에서 3배 막 이렇게 올라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20%에서 30% 정도의 수익만 먹자고 이 주식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해온 이 히든 종목은 현재 LG전자 같은 대기업들이 뛰어들기 전부터 초정밀 냉각 장비를 개발한, 즉 CDU 한우물만 파면서 십수년간 기술을 연구해온 국내 강소기업입니다. 제 기업은 매출의 대부분이 이 냉각 장비에서 나오기 때문에 지금 글로벌 빅테크들과 진행 중인 수주가 결실이 맺어지는 순간 회사의 체급 자체가 아예 바뀌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이 액침 냉각 테마가 뉴스에 도배되고 모든 사람들이 이 기업을 알게 되면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지금 눈치 빠른 외인 세력들은 이미 이 종목을 바닥에서 주워 담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은 제가 유튜브 영상에서 대놓고 공개해버리면 수급이 꼬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영상을 보신 분들께만 이렇게 제가 따로 알려드릴 겁니다. 지금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 010-5791-5362, 제 번호로 히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제가 빠르게 이 문자를 확인하고 이 종목에 대한 자료와 앞으로의 대응 시점까지 바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장은 뉴스가 나오거나 남들이 다 알고 있을 때 들어가면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큰 수익을 가져가기 위해선 남들이 하루하루 차트 보면서 노심초사할 때 현재 시황을 공부하고 이를 통해 이후 수혜를 받을 종목의 바닥이 될 수 있는 구간을 빠르게 확인해 놔야 앞으로의 큰 흐름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혼자 하면 이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면서 이 노하우까지 전부 다 알려드릴 테니 저와 함께 공부하시면서 앞으로도 성공적인 투자를 이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로직이었습니다.